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의 경제만 얘기를 합니다. 대체 왜 우리가 미국의 경제만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아요. 그리고 내수 규모가 작고 GDP도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데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뭐 3위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일본, 홍콩은 중개고 대만, 싱가포르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랑 이런 수출 비중이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에요. 푸른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는 소리고 안 해주면 우리나라도 폭망한다는 소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푸른색이 중국의 수입액, 붉은색이 우리나라 수출액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수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또 나빠져요.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둘 다 잘해줘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아지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엄청 큰 업체에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나쁘면은 그럼 회사가 안 좋고 둘 다 좋아야 회사가 좋은,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 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은 좀 늦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중국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본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좋진 않아요. 이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내 기업들 대다수는 일단 배당이 쥐꼬리처럼 줍니다. 엄청 적게 주죠.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물적 분할 지금은 많이 개선된 그런 정책을 내놨긴 하지만 또 이것도 어떤 꼼수가 나올지 모르고 지주사 전환, 가족 비상장 자회사를 갑자기 합병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주 알기를 똥으로 알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세 차익 용도로 경기가 확 좋아질 때 투자해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용도로 해야지 워렌 버핏처럼 무슨 장기로 기업과 동행한다? 이런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웬만하면 저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고 우리 채널 자체가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경제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국이 선행하고 또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한 이유가 주주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우리나라랑 틀리게 굉장히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10월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이래가지고 요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주식시장을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떠냐 요거에 따라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하나 요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미국 경제 좀 본다 하는 애들은 요때쯤, 즉 월에 거의 한 말쯤 되면은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 연준이 있죠. 얘네들의 12개 지구가 있는데 연방준비은행들에서 각각 주요 비즈니스 담당자,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또 경제인들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각 연방준비은행마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주는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 각 주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또 FOMC에서 얘네들이 가가지고 투표를 하죠. 총재라든가 얘네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바로 요 베이지북의 자료를 근거로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봐야지 미국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12개 지구를 전부 다 보다 보면 좀 지겹기 때문에 한두 개 지구 정도 보고 나서 전체 상황 볼게요. 1지구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여기 상황은 어떠냐? 임금 인상은 평균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다수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물가적인 부분인데 비용 압박이 좀 완화된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여행, 항공, 숙박 등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이런 상황이다 알 수 있고, 반도체 관련 산업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진 이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 이것도 지금 가격은 상승 중이지만 구매 수요가 굉장히 냉각 중이다.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뉴욕 연은 얘네가 조사한 자료는 이 지역은 어떠냐. 고용은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대요. 여전히. 그리고 레저 및 접객 이런 고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거 앞서서 살펴본 대로 여행, 항공, 숙박 이게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 근데 보스턴에서는 약간씩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소비 지출의 변화가 크게 없다. 소매 판매 사람들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별 변화 없다. 뉴욕 연은에서는.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 모두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이건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힌다는 얘기고요. 제조활동은 소폭 감소, ISM 제조업 지수가 많이 좀 둔화되고 있죠. 반면에 서비스업, 운송, 창고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레저, 관광, 아까 똑같은 얘기죠. 접객업 급성장하고 있고, 지금 뉴욕의 객실 요금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놀러 가실 때는 이제 객실 요금이 비싸니까 조금 있다가 가시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훨씬 더 긴데 이걸 요약을 좀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종합적인 미국의 전체 경제 상황, 각 연은들이 조사한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일단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완화되고 있다는 보고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3.5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고용이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것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그나마 조금씩 4.9%로 조금씩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한 절반 지구 정도에서 구인난이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즉 임금 상승률도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고용 부분도 조금씩 나빠질 겁니다. 다른 산업 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둔화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역시나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번에 봤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 살펴본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 중에 있죠. 소비 지출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특히 여행 관광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소매 판매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전히 조금 각도가 이렇게 꺾여가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소매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크게 변동이 없다. 특히 임의 소비재죠. 돈이 있어야지 다니는 여행, 관광 요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 정도의 여행일 수 있어요. 경기가 계속 침체 둔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부동산이죠. 주거, 상업용 부동산이 판매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요걸 알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요번에 발표된 NAHB 주택시장지수. 요게 지금 50을 뚫고 내려와서 38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NAHB는 미국 주택건축자 협회예요. 요게 한 14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신규 주택의 한 80%를 얘네들이 다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아서 자체 설문조사만 해도 충분히 경제 상황을 알아요. 특히 부동산 상황. 어떤 설문이냐, 현재 향후 6개월의 시장 상황과 구매자의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50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아져요. 지금 이게 38이면 지금 시장 상황도 나쁘고 부동산 전망도 나쁘고 매수자도 점점 없어지고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베이지북은 미국의 종합적인 실물 경제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도 살짝 알 수 있는 자료인데,
고용은 지금 좋죠. 근데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지속 중이지만 조금씩 역시나 둔화되는 모습. 소비 지출은 여전히 견조하고 여행, 관광, 레저 좋고, 특히 운송, 창고업 등의 서비스업은 좋은데 반면에 제조, 반도체업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도 둔화되고 있다. 이게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물 경제 상황은 어떠냐? 이미 정점은 지났죠.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 이게 둔화의 국면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확실히 둔화되고 침체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뭐 소비 지출 견조했고 고용이 견조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주식시장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죠. 금리 때문에 뭐 먼저 빠진 거니까 원래 이전 같으면은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빨리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항상 미리 금지기죠. 금리가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빠졌으니까 올해 초부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향후에 특정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향후에 침체가 될 것 같다 이런 뭐 낌새만 보여도 주식시장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둔화 상태에 있고 이런 나머지 것들 있죠. 실물 경기가 이렇게 조금씩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가속도가 붙으면 빠르게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고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실물 경기가 둔화에 있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뭐 당연한 시점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죠. 현재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죠. 그런 상황에 반등이 나올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베어마켓 속에서 랠리가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 보시면은 블라드 여는 총재 얘가 굉장히 매파적인 앤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는 내년 초에 끝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런 얘기만 딱 들려도 주식시장은 좀 먼저 반응하잖아요. 또 베어마켓 랠리가 잘하면 요번에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내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이런 가능성, 이런 언급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때 막 다 때려 박나요?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될 시점이니까 베어마켓 랠리에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떻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